여기 막 쓰레기랑 고추 농작하고 계시고 건물도 법정지상권 불분명한 짓고 있고 하는데 이건 영상을 보면 알겠거든요.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서. 자, 밭이 있고 쓰레기가 잔뜩 있고 무어가 뭐 건축물인지 아닌지 허접한 게 하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만 그냥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는 치우면 되죠. 돈을 주면은 남이 치워줄 테고 돈을 안 줄 거면 내가 치우면 되겠죠. 두 번째, 농작물. 농작물은 뭐 법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지금 농작물이 심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농사 짓는 분들한테 가서 올해까지만 지으세요 라고 하세요. 오늘 당장 다 뽑으세요 내 거. 그러면 또 이제 분쟁이 심하니까 올해까지만 지시고 내년엔 제가 또 건물 지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또 안 오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팻말을 붙여 놓으세요. 이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는 농사를 금지합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개 박아 놓거나 걸어 놓으면 그 문제는 또 해결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물이 있다. 그게 뭐 너무 허접하고 비닐하우스면은 그냥 그분한테 좀 치워달라.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좀 돈이 되거나 아니면 돈이 안 되더라도 거기 뭐 상주한다. 이렇게 되면 조금 심각합니다. 이건 법정지상권으로 푸는 방법이 있지만 제 스타일은 그냥 지료 청구를 합니다. 월세를 내세요. 그러면 월세 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 땅에 네 건물 있는데 월세 안 낼 거면 부셔버리거나 아니면 그것도 뭐 싫다는 약간 배째라식이 나오면 소송을 통해서 그걸 이유로 부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난이도를 굳이 얘기하자면 쓰레기가 레벨 1, 농작물이 2, 그리고 건축물이 한 5 이상 정도 되는 그런 난이도인데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100단까지 있으니까 그 난이도라는 게 셋 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가지고 소유자가 알기가 힘들다고. 원칙대로 하고 비원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그 건물을 이제 없애야 돼요. 지료를 청구하려니까 월세 낼 사람도 없고 그리고 부실내니까 소송할 사람도 없어요. 소송 상대가 있어야 소송을 하는데 없어. 근데 현안은 있어. 그럼 소송을 중단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합니다. 근데 상대가 없으니까 그 송달받을 우편물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법원에다가 이런 소송 중입니다 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 공고를 통해서 계속 소송이 진행돼요. 소송이 끝나면 피고가 철거하세요 라고 하고 판결문에 뭐가 나오냐면 네가 철거 안 하면 원고가 철거하게끔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소송 절차가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문제될 건 아닙니다. 소유자가 없거나 뭐 못 찾는 거에 있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이 물건을 보지 않은 거니까 이걸 활용해라 활용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지만 참고는 하시면 돼요. 소유자가 없잖아. 그럼 지료를 낼 사람도 없잖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낼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확 부셔버렸어. 소유자가 없는데 항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이 두 번째 방법은 낙찰을 받고 좀 많이 수소문을 합니다. 친인척도 없고 소유자도 없고 주변 사람도 몰라. 그럼 비산먼지 같은 거 안 날리게 잘 민원 안 들어오게 해갖고 싹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뭐 500만 원 뭐 이렇게밖에 더 가겠어요. 폐가가 좀 괘씸하면 오히려 그 철거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왜 내 땅에 지료도 안 내고 있어갖고 내가 돈 들여가고 철거했다. 그래서 그 후자는 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평당 300에서 357세가 그러네요. 이게 현재 평당 265만 원 정도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얼마에 받아야 싸게 낮춰가지고 필러를 짓게 되면 350에 400에 팔 수 있다고. 자, 350만 원이 260만 원이면 시세 대비 75%예요. 그러니까 25%를 싸게 사는 거예요. 25%를 싸게 사면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괜찮은 수익률이에요. 그렇다고 25%를 다 남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 대충 25%에서 10을 빼요. 그러니까 10% 싸게 사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야. 1억짜리를 9천에 샀다. 그럼 이것저것 다 하면 거의 1억이 육박한다는 거예요. 1억짜리를 7,5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10% 빼면은 1,000만 원 빼면은 1,500만 원이 남잖아요. 그게 남는 돈이에요. 이해 가셨죠? 근데 그거에 만족하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 그 정도면 괜찮아. 그럼 입찰하시면 돼요. 뭘로? 최저가로. 근데 이제 누가 난 10%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200만 원대 후반을 쓰겠죠. 투자자는 90%까지는 안 쓸 거예요. 실수요자는 모를까. 그래서 90%하고 75%그 사이에 이제 쓰는 거예요. 이 물건이 너무 무난하다. 뭐 고추니 뭐 폐가니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물건이 좀 복잡하다. 그럼 최저가나 아니면 더 복잡하면 유찰도 돼요. 그래서 그 물건이 좋고 나쁨을 1번으로 따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를 속된 말로 먹어야 되냐 이걸 이제 2번으로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세는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얼마에 먹어야 되겠다는 걸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25% 정도 싸게 사는 게 괜찮냐? 아니야, 나는 경매 배우기 시작할 때 한 3, 40%는 싸게 사야 돼 라는 게 있다면 버리시거나 유찰시켜야 되겠죠.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한 5천만 원 이러고 남는데 이거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의 레벨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용도 쓰는 것도 다양하고, 그리고 완전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종합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조사도 잘 하시는 편인 것 같고 다 괜찮은데, 이렇게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는 비중을 조금 더 두세요. 그러니까 나 이게 유원지가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걸 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한정된 시간이고 한정된 노력이라면 이게 얼마가 간다, 이건 얼마에 팔 수 있다, 이게 확정이 되면 내가 꼭 유원지를 안 해도 이건 좋은 거야 와 내가 꼭 유원지를 해야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눠질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사업과 약간 달라서, 사업은 내가 유원지를 해야 사업이고 투자는 유원지를 안 해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게 비중을 살짝 버리고 가치의 비중을 좀 더 두자,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